자, 5번 문제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중이고 그때 분모는 0으로 수렴하고 분자 역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아주 전형적인 0분의 0 꼴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20쪽에서 0분의 0 꼴의 극한은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모 분자를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인수, 0으로 가게 하는 인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배웠죠. 약분을 통해서 0으로 가게 하는 인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적고 분모는 지금 인수분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말 안에는 x가 그 목적지인 3은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양을 했을 때 x 마이너스 3 자체가 0은 아니라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x-3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x-3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아니고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만 남고 x가 여기에서 3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극한값은 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중이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 역시 x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역시 0분의 0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은 분자를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자, 분자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게 어려워서 즉 중학교 수학이 덜 되어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같은 식을 인수분해하는 중학교 인수분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금 설명하는 거를 잘 들어야 나중에 수없이 많이 등장할 이러한 2차식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엔 두 개의 숫자나 등 식을 적을 거예요. 어떤 두 개를 적을 거냐면 두 개를 곱해서 x제곱이 되는 무언가를 적을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x 두 개를 곱하면 x제곱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x 두 개를 나란히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밑에도 두 개의 숫자를 적을 거예요. 어떤 두 개를 적을 거냐면은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곱하면 플러스 12가 되는 그러한 두 개의 숫자를 적을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8이 되고 곱했을 때는 12가 되는 완벽한 두 개의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실제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또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8x 이때 나오는 숫자가 이 가운데는 1차항과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일치하죠. 자, 그러면 숫자를 잘 적은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적으면 되더라? 이렇게 가로로 x-6을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로로 읽으면 x-2라고 식이 적혀있죠.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학교 인수분해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가 2로 한없이 다가가는 중이기 때문에 x-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x-6이라는 식에 이제 x가 2로 한없이 다가가는 중이니까 전체 극한값은 2-6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좀 천천히 풀었지만 시험을 임박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즉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있고 분자 역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전형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우리 교과서 21쪽에 있고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는지는 왼쪽에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큰 경우, 그리고 작은 경우, 그리고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이 분모와 분자가 모두 2차식으로서 차수가 같을 때에는 이 앞에 숫자가 보는 게 아니라 차수라는 것은 이 작은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은 조금 식을 빠르게 적어보면 2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4 플러스 x분의 3이 돼서 여기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이런 것들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2분의 4 해서 답이 2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3, 여기 있는 숫자 3, 즉 이런 숫자 아니면 이런 숫자와 같이 최고차항이 아닌 항 앞에 있는 숫자는 정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런 숫자가 있는 항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3 대신에 5나 7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도 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숫자는 사실은 뭐냐면 이 4와 2뿐이었습니다. 이 4와 2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죠. 즉 여기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최고차항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2분의 4 해가지고 답은 2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이 분자에 하나 분모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말은 그 최고차항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말합니다. 그 개수를 가져와서 이제 B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밑에는 지금 2라고 돼 있고 위에는 4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B로 만들면 2분의 4가 되지. 이 숫자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고 일반화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막 4차식이야. 그런데 분자가 2차식이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이제 한없이 커질 때 분모가 4차식이면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가 둘 다 동시에 커지지만 x가 커짐에 따라서 분모는 굉장히 큰 수가 되고 4제곱이니까 막 이렇게 큰 수가 되는데 분자가 제 아무리 제곱으로서 따라간다 한들 이 숫자는 점점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분자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분자 옆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로 분자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무한대, 즉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은 이 내용들은 앞으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고 차수가 아래 위로 갔네. 그냥 답은 뭐다? 2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문제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즉 한없이 커질 때 가만 보면 이 항도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입니다. 자, 이 경우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지는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을 변형을 해야 될 때 막막할 때 루트가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루트가 만약에 있다면 유리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데 앞에 루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가지고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루트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준 식을 아래 위로 곱해주면 되겠죠. 항상 곱할 때에는 원래의 식에 변형을 주지 않게 분자에 곱했으면 분모에도,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유리화를 할 때. 자, 이렇게 하면 분모는 루트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그리고 분모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전개를 해주면 앞에 거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질 거고 4x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 2x를 제곱한 거니까
4x제곱이 돼서 4x제곱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x가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분자 분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 녀석은 무한대, 즉 아주 크게 숫자가 커지고 있고 즉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x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도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답은 2분의 1인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왜 안 된다라고 했는지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것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분자 분모 모두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더라. 지금 보니까 분자는 1차식입니다. 그리고 분모도 여기는 1차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2차식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2차식인 것 같지만 여기 루트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4x제곱 전체의 루트가 씌워진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루트라는 것은 2분의 1제곱과 같다라고 1학기 때 대수 과목에서 치수를 배울 때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x랑 거의 비슷한 거죠. 2x랑 같은 것이죠. 따라서 1차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 최고차항이 2x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최고차항이 2x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최고차항이 x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2x 플러스 2x 분의 x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얘는 약분하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더 정확하게 풀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자 분모 모두 차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와서 분수로 만들면 되는구나.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2, 여기도 최고차항 개수가 2,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x 앞에 숫자가 없는 것은 1이죠.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풀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풀이이고 수업 시간에 또 풀이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풀이 2는 풀이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여기도 한없이 커지죠. 여기도 한없이 커지죠. 그러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우주의 먼지 한 톨과도 같은 상수 1을 살짝 더해준다 한들 식에 큰 영향이 없겠죠. 1이 아니라 16분의 1을 더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어쨌든 상수 하나쯤을 더한다고 해도 무한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자, 쌤이 왜 16분의 1을 하필이면 더했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루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트 안이 2x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는 2x 그대로로 적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는 지금 무언가의 제곱의 전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값 a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수업 시간에는 이제 1번 표현, 2번 표현, 3번 표현 다 같은 거라고 시험 때 수능 칠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필기해서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값 2x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뒤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2x인데 x가 어차피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2x 플러스 4분의 1이 양수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절대값 대신에 소괄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2x와 마이너스 2x가 사라지고 극한값은 똑같이 4분의 1이라고 얻을 수 있어서 풀이 1, 2가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것을 적으면 되고 공부를 할 때는 풀이 1, 2 모두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하고 그때 리미트 fx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fx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fx에 관한 하나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fx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fx입니다. 수학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차근차근 구해 나가는 방법을 정리하면 그게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시에서 구하는 것을 잘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리미트가 없는데 여기는 리미트가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만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대로 리미트 기호를 양변에 똑같이 적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하고 나서 반드시 괄호를 또 해줘야 됩니다. 괄호 안 하면 틀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얘고, 자,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 이렇게 극한에 취해준다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느냐? 교과서 23쪽에 극한의 대소관계 성질이라는 정리, 수업시간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별명으로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성질에 의하면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실수로서 존재할 때 이렇게 fx와 gx가 항상 f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가 성립을 할 때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걸어준다고 취해준다고 해서 이때 물론 취할 때 이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극한을 걸어준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는 일은 없다라고 수업시간에 23쪽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좌변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얘가 4로 수렴하죠. 여기도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4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해요? 이 가운데 있는 녀석도 어디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4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fx와 gx가 모두 수렴하는데 똑같은 값으로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 값을 k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hx 역시 똑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fx와 gx의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라고 23쪽에서 두 가지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문제 풀 때는 생각보다 풀이가 쉬운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세 개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한 값을 구하라. 이거는 풀이 과정을 적을 것 없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가 무언가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뒤에 보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이러한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은 극한 중에서도 좌극한, 우극한 기호라고 배웠습니다.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뒤에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fx의 x값 a에서의 우극한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실제 의미는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하필이면 x가 a로 다가갈 때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 그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제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x값이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다가올 텐데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든지 간에 어쨌든 이 x는 항상 a보다는 살짝 크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기에 플러스가 붙으면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헷갈려 하는데 플러스면은 우극한이다. 항상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좌극한이겠죠. 그건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해석을 할 줄 알면은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얘가 좌극한이야? 아니면 이 방향이 좌극한이야? 왼쪽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함수 그래프 상에서 점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y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면은 이 점에서의 y값인 3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0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니까 이제 0은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서 0에 가까이 다가갈 때 똑같은 방향으로 함수 그래프 상에서의 점은 이렇게 움직이죠. 역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번에는 1에서의 좌극한입니다. 1은 여기 있고요. 좌극한은 이렇게 왼쪽에서 1에 가까이 다가올 때죠. 그때 함수 그래프 상에서의 점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y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과정은 별거 없고 그냥 3 플러스 3 플러스 0 해가지고 답은 6이 되겠죠. 실제 모의고사에서 항상 제일 앞 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쉬운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줄짜리 함수.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줄짜리 함수를 잘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이제 두 줄짜리 함수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x값이 2일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자, 이 말을 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우리 17쪽에서 극한의 존재성,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x값이 a일 때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좌극한은 3인데 우극한은 5인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좌극한이 3, 우극한이 5면은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을 통일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는 극한값이 즉 x가 a로 다가갈 때의 리미트 f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존재하느냐? 이 반대 상황이면 되죠.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다 같을 때, 그 이제 L이라고 하겠습니다.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같고 그 값이 L이라면은 극한값은 존재하고 그 극한값 역시 L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X값이 2일 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과 같다? 2일 때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다? 같다. 이 성질이 바로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마침 함수 그래프가 생긴 게 이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함수식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딱 이 성질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극한은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여기에 fx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극한이면은 x가 2보다 살짝 큰 위치에서 x가 2보다 크면서 x가 2에 다가가는 상황이니까 바로 x의 범위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우극한의 fx 자리에 들어가야 될 식은 이 ax-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좌극한은 x가 2로 한없이 다가가지만 2보다 살짝 작죠. 작다는 말은 이 범위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fx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로 연결해 주고요. 그럼 여기는 x가 2로 a 플러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플러스라는 말은 x가 2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2로 다가간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x가 그냥 2로 다가간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여기 좌극한 역시 마찬가지로 2로 다가가는 거는 매 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x 자리에 그냥 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으로 수렴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에서의 극한값은 2a-5, 우변에서의 극한값은 3 곱하기 4 마이너스 8 플러스 a니까 정리하면은 2a-5 이꼴 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값은 9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